자, 오늘은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첫 번째 시간으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면 수열에서 일반항이 뭔지는 알죠? 자, 우리가 일반항을 이용해서 그 수열의 관계식을 만들잖아? 그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과 항과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을 해놓잖아? 그러면 어떤 관계, 어떤 규칙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일반항과 일반항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떤 수열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저 수열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차 수열을 선생님 예를 들어보면, 등차 수열은 선생님이 있지만 합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a n 플러스 1 그러면 뭐죠?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항이야. n 플러스 1번째를 표현한 일반항인 거예요. n 플러스 1번째 항은 an 그러면 n번째 항이잖아요. n번째 항에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3을 더했다.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된다라는 관계식을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당연히 n번째 항하고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는 덧셈의 관계니까 등차 수열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일반 항을 이용해서 수열의 관계식을 표현한 게 수학적 귀납법적 정의인 거예요. 수열의 수학적 귀납법 정의인 거예요. 알겠지? 이해할 수 있겠어? 이런 거를 수열이니까 수열이라고 부르고 귀납적 정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 교재에서는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보통 일반항을 이용해서 수열의 관계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귀납적 정의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관계식을 보면 등차 수열인 걸 바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수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뭘 더했으니까 합의 규칙이네? 그러면 등차 수열이지 바로 알 수 있단 말이죠. 또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도 바로 알 수 있어요. 뭘 곱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2an이랑 an 플러스 1이랑 똑같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귀납적으로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면 표현을 했으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은 점화식이라고 부르는데,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원래는 점화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을 보면, 관계를 보면 너 등비 수열인데 바로 알 수 있지. 왜? 이가 곱해져 있으니까. 곱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차나 등비처럼 우리가 배웠던 것들은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수열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알려준 거 들으세요. 선생님은 세 가지 패턴을 알려줄 건데 교과 과정에는 두 가지 패턴만 있어. 과거에는 세 가지 패턴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두 가지 패턴만 있다고 생각을 하자. 합의 규칙과 곱의 규칙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합의 규칙과 곱의 규칙의 패턴이 있는 건데 합의 규칙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등차 수열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어떤 상수를 안 더하고 어떤 숫자를 더해서 그 다음 항에 나왔으면 등차 수열이 맞지. 일정한 수를 더해서 계속
규칙적으로 더해지는 거니까 일정한 숫자가 계속 규칙적으로 더해지는 거니까 등차 수열이 맞겠지. 근데 여기가 만약에 상수항 게 아니라 fn이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떤 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n이 1일 때 더해지는 숫자랑 n이 2일 때 더해지는 숫자랑 n이 3일 때 더해지는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차가 안 만들어져. 그러면 우리가 이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를 수 없을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한 번에 갈게요.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an에 어떤 상수를 곱해서 an 플러스 1이 나왔으면 모든 항과 항과의 관계가 일정한 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fn이 곱해져 있다고 쳐. 상수가 아니야. 그럼 얘도 등비수열이 아니겠지. 이 두 가지 꼴을 우리가 기본으로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 번만 보여주고 결론을 낼 거야. 잘 들어. 자, 잘 들어보세요. n에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a2는 a1 더하기 f1 이렇게 되겠죠. n에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a3는 세 번째 항은 a2 두 번째 항에 f2를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3을 대입하면 a4는 a3 더하기 f3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n에다가 n-1을 대입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너한테 n 대신에 n-1을 대입하면 좌변은 항은 n으로 바뀌겠죠. 맞죠? 자,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an-1 더하기 fn-1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합의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덧셈으로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 더하면 돼. 좌변과 우변을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을 모두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 자, 좌변에 있는 a2라는 항이 우변에 있는 a2라는 항과 같은 값을 갖겠지 당연히.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은 항이면 이 항 했을 때 어떻게 되죠? 소거되죠. 그래서 요렇게 소거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따라서 다 더해버리면 좌변에는 뭐만 남죠? an만 남아요. 우변에는 뭐가 남죠? a1에다가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이런 거가 남아요. 그걸 우리가 얘가 어떤 식으로 표현됐다는 건 규칙이 있다는 얘기야, 쟤도. 그래서 시그마 k는 1일 때부터 얘는 n-1개 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n이면 안 돼. n-1번째 항까지 다 더한 값으로 n을 찾으면 돼. 이런 뜻인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당연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 익힌 후에 이 결론에 도달하면 돼. 자, 선생님이 결론부터 얘기를 해줄게. 합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점화의 일반항을 찾을 때는 합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점화의 일반항을 찾을 때는 첫 번째 항에 뭔가를 다 더하면 되는데 뭘 다 더해가면 되느냐? fn의 값을 전부 더해가면 된다. 대신에 n번째 항까지 다 더하는 게 아니라 n-1번째 항까지만 모두 더하면 된다 라고 기억을 하세요. 이거는 이 뒤에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항상 이런 패턴일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지? 자, 이게 과거에는 여러분들 교과 과정 위에는 이런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배워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는 개차 수열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개차 수열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결론만 내주는 거야. 점화의 방법으로 귀납적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연립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선생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합의 규칙 확인했죠? 곱의 규칙 똑같이 가볼 거예요. 곱의 규칙도 한번 가보자. 그러면 방금 썼던 방법 그대로 써. 어떻게 쓰면 되냐면 n에다가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이렇게 해서 귀납적으로 계속 정의를 해보세요. 뭐 어떻게 되냐면
A2는 F1 곱하기 A1, A3는 F2 곱하기 A2, A4는 F3 곱하기 A3, 따다다다 n 대신에 n-1 대입하면 an, Fn-1 곱하기 an, 아니 an-,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곱의 규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곱해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을 모두 곱한다고 치면 마찬가지로 좌변에 있는 A2라는 항과 우변에 있는 A2라는 항은 동료항이기 때문에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분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 항이 아니라 그냥 약분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지, 곱했으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약분이 돼서 계속 다 소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좌변에 AN만 나와. 그게 이제 일반항이잖아. 지금 이런 점화의 꼴을 보고 일반항 찾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일반항은 어떻게 될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첫 번째 항에다가 이번에는 F1부터 Fn-1까지 더하는 게 아니라 곱의 규칙이다 보니까 다 곱하는 거예요. 전부 다 곱하는 거야. Fn-1까지 모두 곱해라 라는 의미.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합의 규칙은 모두 더한다. 곱의 규칙은 모두 곱한다. 어디? 첫 번째 항. 대신에 n번째까지 곱하는 거야? n-1번째까지 곱하는 거야? 그렇지. 이 좌변을 항상 선생님이 n 대신 n-1을 대입했기 때문에 우변도 n-1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가 n이라고 여기가 n인 건 아니야. 그런 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보여준 겁니다. 자, 이거 두 개를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295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재 295페이지에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합의 점합골과 곱의 점합골이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좋아요. 자, 그러면 예제를 선생님이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297페이지에 있는 등차나 등비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점합골은, 그죠? 이거는 매우 쉽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98페이지 필수의 이제 3번에 1, 2번 둘 다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항이 1이야. 그리고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n의 점화식을 지금 조건으로 제시를 했죠. 이 점화를 보면 합의 규칙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바로 여기서 이제 바로 써. 또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너를 첫 번째 항, 너의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모두 더하면 완성되는 거야. 그럼 우리 이거 계산하는 건 이제 우리한테 식은 중목이잖아요. 어떻게 계산하죠? 2분의 1. 여기 n제곱. 근데 여기 n-1이니까 n-1이죠. 더하기 2분의 1. 원래 n인데 n-1이니까 n-1. 되겠죠? 이것만 1과 더해주면 n번째라고 찾을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몇을 대입하면 A 20을 물어봤으니까 저기에 20 대입하면 다 돼요. 이런 식으로 바로 알죠. 이제 규칙을 이해했다면 바로 이렇게 하자. 알았지? 두 번째도 보자. 두 번째. 첫 번째 항은 여전히 1이에요. 근데 점화가 어떻게 생겼냐면 an 더하기 2의 n제곱이 꼴인 거야. 얘도 덧셈의 규칙이지. 그러면 얘도 똑같은 거야. 너 n번째 항은 뭐야? 첫 번째 항에다가 너를 n-1번째 항까지 모두 더한 값이잖아. 근데 얘는 지금 꼴이 등비수열 꼴이겠죠.
당연히 등비수열 합을 똑같이 이용하면 돼요.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은 공비를 바로 찾겠죠. 공비가 2니까 2에 n제곱이 돼. n 대신 n-1 대입하는 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n-1제곱 쓰고 빼기 1 딱 쓰고 딱 이렇게 쓰고 첫 번째 항 찾을 때 우리가 이 a를 찾을 수 있다 했지. 그럼 너의 첫 번째 항이 2일 거니까 너한테 1 대입해서 2가 나오도록 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다 1 대입하면 0 나와버려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함수가 n개 있는 게 아니라 n-1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 합의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n번째 항까지 합이 아니라 n-1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첫 번째 항이 2고 2에 n-1번째 항까지 아니라 어디까지? 여기까지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자,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예전에 뭘 알려줬어요? A 찾는 거 알려줬잖아요.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or sn에서 sn을 빼는 걸로 계산하자. 그래서 2 빼기 1 기억하죠? 그리고 너의 첫 번째 항이야. 이거를 기억하라. 받아들이겠니? 거기에다가 2의 항수수 n-1제곱 빼기 1 이렇게 계산해주면 답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자, 어떤 한 친구가 조금 힘들어하네요. 이게 n일 때는 저게 n일 때는 그냥 똑같은 거야. 저게 n이면 우리가 a 찾아서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게 sn인데 sn-1을 구하라고 여기다 n-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곱하기 2의 n-1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양은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얘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a가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a를 찾으라. 헷갈리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기다 1 대입하면 얘 0 나오는데 a를 어떻게 찾아? 이럴 거 아니야. 맞잖아요. 첫째 항이 이렇게 안 나오잖아. 근데 여기다가 1을 대입할 수가 없다니까. 왜냐면 여기다 1 대입하면 S0이 되는 거야. S0이라는 값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낸 식은 n에다 1을 대입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 a 찾는 방법을 따로 알려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좋아요. 자, 필수예제 4번에 1번. 첫 번째 항이 또 1이야. n 플러스 1번째 항은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3 곱하기 an으로 이루어져 있어. 고배 규칙이네. 그러면 n번째 항을 찾을 때 첫 번째 항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1, 2, 3, 4 해서 n 대신에 n-1까지 대입한 걸 모두 곱해라고 했어.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하면 2분의 4. 이거 약분하지 마세요. 규칙을 찾은 다음에 계산하는 거야. 2 대입하면 3분의 5, 3 대입하면 4분의 6 이런 식으로 계속 되겠죠. 어디까지 가는 거죠? n 대신 n-1까지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n분의 n 플러스 2까지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먼저 약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분모하고 분자하고 똑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찾아야 돼. 왜냐하면 분수는 분자와 분모를 약분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되겠죠?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습관화가 돼 있어. 너 4랑 여기 분자 4랑 이 분모에 있는 4가 똑같은 게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여기 있단 말이지. 이렇게 약분해. 여기 5랑 그 다음에 5랑 있겠죠. 이렇게 약분해. 약분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얘 앞에 2개 약분 안 됐잖아. 그럼 이 마지막에 있는 분자 2개도 약분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이런 규칙이니까. 이해되지?
따라서 너를 계산하고 나면 이건 이제 계산 특별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분모는 2, 3은 6이 될 거고 분자는 n 플러스 2랑 그 앞에 있는 하나는 n 플러스 1일 거니까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계산해라. 자, 그러면 필수예제 4번에 2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안 해도 되겠죠? 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실력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300페이지 필수예제 5번 한번 보세요. 자, 별표 치세요. 별표. 자, 이거는 특수한 유형이니까 별표 쳐야 돼요. 자, 선생님이 아까 수학적으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어떻게 했었죠? 일반항을 이용해서 지금 관계식을 표현한 거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필수예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항을 이용해서 표현한 일부는 일반항이 표현되어 있지만 일반항이 아닌 애도 있단 말이야. 그게 누구죠? SN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SN은 왜 있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너가 귀납적 정의가 되려면 이 SN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식을 변형하는 연습이 필요해. 그러면 차라리 SN은 SN끼리만 있던가 AN은 AN끼리만 있던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쉬워 보이겠지.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근데 얘는 SN도 있고 AN도 있으니까 그거 두 개를 동시에 어떻게 관계를 찾기에는 매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SN에 관한 식으로 표현 가능한지 아니면 원래대로 AN에 관한 식으로만 표현 가능한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어떤 수열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원리를 사용하라고 했잖아. 그 원리 중에 대표격이 뭐냐면 SN을 알고 있을 때의 원리가 있어요. SN을 알고 있을 때 원리는 뭐냐면 SN에서 Sn-1을 빼면 그게 AN이 되는 원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SN에서 Sn-1을 빼면 그게 뭐가 된다는 원리를 알고 있다? AN이 된다는 원리를 알고 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여기서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있죠? AN은 AN 플러스 1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선생님이 만약에 이걸 역으로 이용한다고 치면 야, 너 이제 여기서는 필요한 게 AN 플러스 1이니까 AN 플러스 1 해볼게요. 기존에 배웠던 쥐납도 정의처럼 여기 AN 플러스 1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AN 플러스 1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S, 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 우리가 보통 이게 모든 자연수 N에서 성립한다면 이게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면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도 성립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네. 자, 그럼 선생님이 얘를 SN으로 표현해서 계산하는 게 빠를 것인지 아니면 AN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빠를 것인지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야. 선택의 문제. 선생님은 얘를 AN으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한 등식 하나 더 만들어. 등식 하나 더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4AN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런 등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기술 별표 찾지? 기술 잘 봐. 그런 상태에서 등식 하나 더 만든 상태에서 빼버려. 그 빼버리면 좌변의 계산 결과가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얘가 되는 거야. 얘가. 좌변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되죠?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 어떻게 되는 겁니까? A
n 플러스 1 되겠죠. 맞죠? 자, 우변 어떻게 되죠? 4an 플러스 1 마이너스 4an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죠? 마이너스 하면 소거될 거고. 그럼 여기 동류항이잖아. 그치? 이항하고 이항하고 정리를 해야 돼.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an 플러스 1 앞에 있는 개수로 양변을 나눈다고 치면 받아들이니?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an 플러스 1은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3분의 4 an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처음에 주어져 있던 이 점화 모양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규칙이 확인이 되는 거죠. 어떤 규칙이죠? 고배 규칙. 근데 상수가 곱해져 있어. 그럼 너는 등비 수열을 나타내고 있는 점화식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비가 3분의 4. 첫째 항이 1.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얘를 SN으로 왜 안 바꾼 거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보통 점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항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항이 제일 중요해, 수열에서는. 그래서 SN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지? SN으로 변형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SN으로 변형하지 않고 AN으로 변형한 거예요. SN으로 변형할 수도 있어. 둘 다 돼. 가능해. 근데 내가 만약에 SN을 찾고 싶으면 SN을 찾아도 되는 거야. AN을 찾고 싶으면 AN을 찾아도 돼. 근데 보통은 우리가 AN을 이용해서 SN을 찾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지. AN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다라는 거야. 이거 꼭 기술 기억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필수 예제 6번은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의에서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활용이 너무 많은 형태로 이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문제를 담는 건 별 의미가 없어서 강의에는 담지 않도록 한다라고 선생님이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고 우리 다음 시간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아니라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증명법이 무엇인지 선생님하고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수고들 많았어요.